안녕하세요. 이나 책일자의 이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 입니다. 어른이 됐지만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유년기 시절을 보냈다면 그 부족했던 면을 자식에게 과한 사랑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가장 편안한 사람이면서 또 가장 어려운 사람일 수 있는 엄마와 딸의 관계. 이 책에서는 엄마와 딸의 미묘한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엄마를 미워하면 나쁜 딸일까? 지은이 김선영, 출판사 책들의 정원. 다 해줄 테니 가만히 있으렴. 딸을 지켜줘야 한다는 강박. 아이가 아직 어릴 때 간신히 고개를 젖힐 수 있을 만한 나이일 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일 수 있다. 엄마가 사라지면 불안한 시선으로 엄마를 찾고 엄마 역시 그런 딸을 자신의 일부로서 온전히 보호하고 지킨다. 그러나 딸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캥거루처럼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고 보호하는 엄마가 있다. 먼저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느낀 섭섭함이나 원망의 기억이 엄마를 과잉보호로 이끄는 경우다. 내 딸만큼은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에 끝도 없는 사랑을 퍼붓는다. 자신과 딸을 동일시하면서 한시라도 딸이 자신의 보호망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마치 그렇게 하면 어린 시절에 자신이 구원받기라도 할 것처럼 딸은 자신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챙겨주고 위해주는 엄마에게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준다. 자신의 행동에 언제나 엄마가 개입할 여지를 남긴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엄마가 와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의존적인 태도가 몸에 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사소한 결정도 엄마의 뜻을 묻고 눈치를 본다.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와도 엄마는 여전히 나의 일부가 아니라 중심축으로서 기능한다. 엄마 역시 그런 딸을 놓지 못한다. 가족은 이제 건강하게 뿌리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는 칡넝쿨처럼 서로를 칭칭 동여매고 속박과 집착의 늪에 빠진다. 남자친구를 질투하는 엄마. 하은 씨는 엄마의 모든 것이었고 엄마 역시 하은 씨의 모든 것이었다. 기억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하은 씨를 아꼈다. 너무 아꼈다. 그래서 하은 씨는 친구와 노는 시간보다 엄마랑 노는 시간이 더 많았다. 처음에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다. 엄마는 늘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야 라는 말로 하은 씨를 꼼짝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하은 씨는 때로 엄마에게서 벗어나 친구와의 관계를 맺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하은 씨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 엄마는 하은 씨가 전에 없이 설렘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걔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절대 믿어서는 안 돼. 하은 씨는 엄마 말을 듣고 남자친구에게 가서 물었다. 오빠는 내가 믿으면 안 될 사람이야? 남자친구는 물론 고개를 저었고 다소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
그럼 너는 믿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는 거야? 남자친구와 싸울 뻔한 것을 겨우 면한 하은 씨는 그날 집에 가서 엄마에게 투덜거렸다. 엄마 때문에 오늘 분위기 망쳤잖아. 그러자 앞뒤 상황을 전해 들은 엄마는 하은 씨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주었다. 다 너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입으로 나 나쁜 놈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니? 그렇게 순진해서 어떡하려고. 이후 하은 씨는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작은 업무도 버거웠고 생각보다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 급기야 상사로부터 노골적인 퇴사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때 남자친구가 나서서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주었고 회사는 벌금을 물게 되었다. 하원 씨가 원하면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뢰가 깨진 상태였기에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게 되었다. 한 차례 힘든 일을 겪고 난 뒤 하은 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굳건해져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은 씨에게는 이제 어엿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일만 남은 것 같았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편했는데 엄마는 처음에 하은 씨의 결혼을 엄청나게 반대했다. 그렇지만 하은 씨는 난생 처음 엄마의 말을 거역하며 결혼식을 올렸다. 하은 씨는 남편과의 새로운 공간으로 모든 짐을 옮겨왔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듯했다. 그러나 하은 씨는 마음까지 온전히 신혼집으로 옮겨올 수 없었다. 장모님은 왜 주말마다 집에 오시는 거야? 남편이 참다 못해 물었으나 하은 씨에게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둘만의 시간을 꿈꾸던 남편에게는 황당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한두 번은 효도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지만 대부분의 여행에는 하은 씨의 엄마가 끼어들었고 하은 씨도 틈만 나면 남편에게 친정에 함께 가자라고 말했다. 남편은 서서히 지쳐갔다. 부부간의 냉랭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은 씨뿐만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과도한 의존성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다만 부모가 공식적 보호자인 시절에는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보통은 결혼을 하며 갈등이 시작된다. 배우자가 친정보다는 우리가 꾸린 가정의 일원이 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합리적인 요구다. 하지만 하은 씨처럼 타인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어떤 식으로든 보호자, 즉 엄마의 개입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다. 내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엄마는 내가 유일하게 믿고 기댈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덧 엄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품이 아늑했다. 그러나 부부관계, 친구관계 같은 다른 관계들이 엄마로 인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딸에게 독립심이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홀로서기를 하려니 엄마를 저버리는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온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때때로 엄마는 이런 말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은 씨도 그랬다.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엄마에게 벗어나고도 싶었지만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아. 같은 흔한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엄마의 인생에는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하은 씨는 겉으로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으로 마비되어 성장을 거부하는 상태와도 같았다. 내가 엄마 없이 혼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자신의 독립심과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엄마에게 양도한 상태였다. 독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남편이 왜 친정 엄마에게 기분 나빠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심각하다. 부부 사이가 틀어졌으니 어찌 하기는 해야겠는데 방법을 모른다. 남편이 고집을 버리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편할 텐데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불만을 품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자.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해결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는데 내가 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데만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왔을 것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로지 엄마에게 맞춰져 있었다. 엄마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었고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이란 전혀 없었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장할수록 부딪히기 마련. 이제 갓 날아오르려는 아기새를 보는 어미새의 마음은 어떨까? 혹시라도 날갯짓을 잘못해서 떨어지지는 않을지 불안과 초조함이 생길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둥지 속에서 어미가 물어다 준 먹이만 먹으며 살 수는 없다. 결국 멋지게 날아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한 모녀 관계에서 엄마가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엄마의 둥지 속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보낸 끝에 스스로는 언제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여기게 될 수 있다. 엄마 역시 처음에는 딸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한 일이었을 것이다. 너는 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 라는 걱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딸의 날개를 태화시켰다. 결국 딸은 고난을 이겨내고 좌절 후에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하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녀에게는 3살 된 아이가 있었다. 아이에게 어떤 삶을 주고 싶나요? 라고 물으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아이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은 씨가 자신에게 바라고 있던 모습이 아닐까.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더라도 힘을 내서 도전하는 독립적인 사람. 하은 씨는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아이에게 한 것이다.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이루어진다. 아이가 어릴 때는 싫어라는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엄마 역시 안 돼라는 말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러주면서 교감을 시작한다. 그러나 모녀의 의견이 대립했다고 해서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니다.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안도감을 느끼고 자란다. 만약 이런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라도 그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행복한 딸이 자라서 좋은 엄마가 된다. 엄마에게 배우지 못한 진짜 부모의 역할. 엄마가 부모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딸들은 속으로 외쳤다. 나는 나중에 저런 엄마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도 엄마가 되어보니 끔찍하게 싫어하던 그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 이제는 누군가의 딸에서 누군가의 엄마로 발돋움해야 할 때다. 나의 어린 시절을 잠시 돌아본 후 내가 가진 결핍을 나의 자식에게 투영시키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엄마를 가져보지 못한 딸이 자라서 좋은 엄마가 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부모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부모를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뿐이다. 현명하고 올바른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부모가 되고는 한다. 우리 엄마라면 나를 이렇게 길렀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아이를 대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다. 먹여만 주어도 충분하던 시절. 어떤 사람이 좋은 엄마일까? 그 기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시중에 나온 육아 서적이나 좋은 부모 되기 책을 보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유튜브나 자녀 교육 강연 영상을 들으면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일까? 나의 부모님은 좋은 엄마인가? 엄마의 어떤 모습을 좋다고 생각하는가? 반대로 엄마의 어떤 모습이 싫었는가?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는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자란 세대는 본인의 부모가 특별히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부모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 시대의 좋은 부모란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자리를 잘 챙겨주는 것이었고 자식도 부모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가난했던 그 시절,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고 자녀 또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립하고 성장해야 했다. 좋은 엄마 되기에 너무 힘든 세상. 그러나 눈부신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달라졌다. 자녀 교육이라는 명분을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높은 사교육 열풍과 더불어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등 관심과 열의가 넘친다. 그런데 아이들의 자립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요즘의 기준에서 좋은 엄마는 무엇일까?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좋은 엄마일까? 부모는 자녀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 보이는 부분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어느 전문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런 행위는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고 했다. 물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화를 낸다면 자녀는 감정이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화를 내는 부모 또한 어떤 마음이 들까? 미안한 마음에 자녀에게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합리화하기도 한다.
또는 다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회피할지도 모른다. 부모도 혼란에 빠져 문제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부모는 참고 있던 감정을 다시 폭발하기를 반복한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다. 살기 어려웠던 시절의 엄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 무지했을 뿐더러 자녀를 챙겨줄 여력이나 여유가 없었다. 일부러 가르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편이 그랬다. 그래서 예전에는 딸들이 엄마에게 대체로 관대한 부분이 많았다. 돈이 없어도 내 옆을 지켜준 엄마에게 오히려 고마워하며 엄마를 돌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엄마들은 남부럽지 않게 잘해줘도 딸에게 욕을 먹는다. 그 부모 세대인 친정 엄마보다 자신의 딸에게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은 관심과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을 했는데 모녀 관계는 껄끄럽기만 하다. 무슨 이유로 그러는 것일까? 딸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우리는 딸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엄마의 정서와 딸의 정서가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야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오늘날의 엄마는 딸에게 멋진 미래를 기대하며 딸의 삶에 많은 신경을 써주려고 한다. 자신이 살아온 삶보다 더 멋지게 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은 정말 행복하다. 한 생명이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사랑을 갈구하는 느낌.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하다. 엄마가 웃고 행복하면 덩달아 아이도 웃고 행복해한다. 엄마가 기분이 울적하면 딸도 슬퍼한다. 아이에게 엄마가 이 세상 전부인 경험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경험이다. 이때 엄마는 자신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처럼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엄마로서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된다. 나도 그랬다. 딸의 필요를 채워주고 딸의 옆에 있어주는 것이 좋았기에 나는 좋은 엄마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집중했지만 미처 다른 면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과 딸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항상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서로를 편하고 여유롭게 바라봐 줄 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엄마가 되면 딸을 잘 키우고 싶은 무게감과 부담감을 가지면서 불안과 걱정으로 지내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딸이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괜찮은 사람이고 게으르고 빈둥거리면서 종일 집에서 하는 것이 없으면 잘못 크고 있다고 여긴다. 어쩐지 불안하고 안 좋은 생각이 든다. 엄마는 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딸을 새벽 일찍 깨우고 부지런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로 인해 엄마와 딸의 갈등이 시작된다. 엄마가 화를 내고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딸의 행동은 더욱 삐딱해진다. 때로는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으로 엄마와 기싸움을 벌인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딸이 있는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한다. 엄마는 큰 소리로 협박하며 딸의 행동을 교정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 잘못을 깨우치려 하지만 딸은 바뀌지 않는다. 딸이 학창시절에 잘 보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쟤는 너무 게을러서 종일 시체처럼 잠만 자요. 답답하고 한심해서 꼴도 보기 싫어요. 엄마는 딸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그런데 엄마의 노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엄마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딸을 잘 키운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으로 키운다. 그래야 아이가 성공한다. 내가 우리 아이를 바꿔줘야겠다. 사람은 마음의 갈등이 생기면 무기력하게 종일 누워 지낼 수 있다. 딸이 왜 그러는지, 어째서 움직임을 멈추고 눕기를 결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내 딸은 무엇이 불편하고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는가? 때로는 엄마로 인해 속상한 적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일은 있었는가? 딸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엄마는 분명 딸을 잘 키우고 싶었다. 딸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 딸을 잘 키우고 있는 나는 좋은 엄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 엄마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딸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엄마 자신도 수시로 무기력해 온종일 누워있거나 잠을 잘 때도 있다. 그래서 나처럼 딸이 무너지는 꼴을 못 보겠다며 내 딸은 내가 잘 키워서 나처럼 되지 않도록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가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군가의 엄마로 성장해야 할 때 40대 엄마가 10대인 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딸이 너무 소심하고 친구 관계에서도 어려워한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이미 40이 넘는 어른이지만 어른이자 부모로서 딸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친정 엄마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기에 자기 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법도 모르는 것이다. 이 여성은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어른이 없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문제가 생기면 피하기만 했다.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될까봐 언제나 두려워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 엄마가 되어서 딸이 친구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집에 오니 심장이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무서워 도망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딸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정말 힘들다.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딸을 도울 수 있을까? 우선 엄마인 나와 내 딸의 감정을 분리해야 한다. 엄마는 딸이 처한 문제 상황을 마치 자신이 처한 것처럼 여기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온몸이 차가워지며 얼음이 되었다. 그만큼 딸과 감정이입하며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겼기에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끝없는 어려움과 문제의 연속 속에서 이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상황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엄마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는 딸에게 좋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다. 엄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두려움 없이 피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내 상태를 직면하기를 바란다. 엄마가 문제를 알고 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딸에게 힘이 되어 보도록 하자. 그 과정은 어린 시절 내가 겪었던 고통을 깨닫고
어린 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